이 시간 정봉주의 정치쇼 1부는 오늘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안방마님 원일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이제 안방 마님으로 제가 이제 등극을 했나요? 그러면 안방 영감. 네. 뭐 마님이든 영감이든 오늘은 지금 10시에 지금 막 발표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제가 지금 들어와서 10시 20분에 결과 나온다 그러죠? 20분쯤. 이게 저 판결처럼요. 예. 앞에는 쭉 설명을 하고 결론은 이제 맨 뒤에 한다는데 한 10시 20분, 25분? 신고리 오륙호기의 운명. 네. 짜자잔. 시나리오는 3개인데요. 중단, 재개, 판단 불가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만 어쨌든 놓고 이게 권고 정부에다 권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권고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발표된 거 보면 오차 범위를 3.6% 플러스 마이너스 3.6%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최소한 54대 46 혹은 53대 47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론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정부에다가 결정권 청와대에다 넘긴다. 그냥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거의 박빙이었었어요. 모르죠. 이제 10분 뒤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은 청와대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게 가는 사안이거든요. 예. 이거 하느라고 지금 190일 동안 국민 세금 46억 원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 결론이 지금 발표 중이에요. 근데 수기 민주주의를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미 있지 않아요? 뭐 수기 그런 뭐 정치적 의미는 있죠. 그러나 예. 그러나 국가 대계에 있어서 경부고속도로 내고 뭐 KTX 고속철하고 인천공항 짓고 그럴 때 공론화라는 걸 거쳐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이 공약에 대해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를 하면 뭐 저 수기 민주주의 뭐 국민들의 민심을 좀 알아본다라는 차원에서는 됐지만 46억 원이라는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중요한 건 오늘은 결론이니까 10분 좀 뒤에 결론 나오면 제가 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한국당이 오늘 유의미한 이제 회의를 엽니다. 윤리위원회 여는데 자진 탈당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예. 자진 탈당 할까요? 한다고 보세요? 안 한다고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이요? 네. 자, 오늘 결론은 이제 자진 탈당하세요라고 이제 결론 나오는 거예요. 예. 윤리위에서. 자진 탈당을 건 미리 했었겠죠. 그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진 탈당 안 하게 되면 그 당규상에 따라서 네. 일정 정도 기간을 줬다가 안 되게 되면 출당시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매우 간단해요. 예. 자, 결국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도 보이콧하는 마당에 자진 탈당 안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아니 우리 2부 3부에 또 예. 자유한국당 분들 나오시니까 그때 또 네네. 좀 물어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같이 하는 게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인데 거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어허. 자,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시나리오는 예. 자, 재판 보이콧하고 예. 자진 탈당 거부하고 예. 해외에다가는 다 인권 탄압 당한다고 지금 막 떠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남아 있죠. 이제 단식 정도? 근데 배고픈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제 출석 거부도 일단 건강상의 이유를 네. 냈단 말이에요. 전면적으로 거부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네네.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경험칙상으로 예.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정치 투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써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좀 한번 지켜보시죠. 극한 투쟁으로 갈 수 있겠다. 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한번 이따 2부 3부에 예. 의원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취재 예. 결과가 시나리오가 의원들은 어떤지. 아니고 최고위원. 그럼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그게 자, 샵 540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99님 완전 추남으로 나타나셨네요. 오늘도 신나는 입단과 기운부터 합니다. 추남 못생긴 남자. 기분 좋아. 못생긴 남자 저 봉도사. 예. 최영희님 정치쇼 들으려고 나 결론이 나왔네요.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공사 재개하기로. 아, 이게 이 여론조사보다는 이 공사 재개 이렇게 많았던 모양이네요. 결론 자체를. 예. 예. 제가 방금 네. 예측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공개로 예측했어요. 우리 봉도사님 역시 취재력 대단하시네요. 예. 건설 재개가 59.5% 나왔네요. 오차 범위 벗어났습니다. 그럼 중단이 많이 나와봐야 40.5.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부담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요. 대통령이 예. 이제 결단 내리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고 있죠. 대통령의 공약은 탈원전이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기 오리코기 가자. 그리고 500명의 각자 성향이 다른 사람들 네. 다 이게 국민 그 여론 분석해갖고 그거에 따라서 보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요. 결국은요. 원전 탈원전하면 전기값 30% 오른다.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들 마음이 뺏겼다고 봐야죠. 예. 자, 에너지 정책으로 이걸 이제 그 용어를 바꿨잖아요. 자, 딱 한 가지만 좀 코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에너지 문제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만 탈원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유 가격, 셰일가스, 천연가스 이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하고 연동돼 있는 거예요. 예. 원유 가격, 셰일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재생에너지 가격 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도 이제 원전 탈피하고 전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신고리기 원전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방금 결과 나온 것은 건설 재개가 59.5% 아까 말씀드렸던 오차범위 3.6%를 넘어서 이 안대로 최종 정부 권고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결정은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는 하는 건데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이미 공언을 어떻게 나오든 존중하겠다. 예, 청와대가 곧 입장 발표할 거고요. 예. 대통령은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좀 우리 정치권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돌아오시죠. 요즘 보니까 우리 봉도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하고 이 유승민 의원하고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그랬잖아요. 브로맨스. 뭐 거의 브로맨스 수준이에요. 예. 저기 주호영 원내대표를 안철수 대표가 또 만났다는 거예요. 양당 통합 가능성의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예. 이번 주말쯤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난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고무적이기 때문에. 예. 지금 대충 6%대로 좀 양쪽을 봐야 되는데 6% 하면 12%인데 단순 계산으로는 19%가 넘게 나오죠. 예, 20% 가까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림은 재밌어요. 그림 재밌어요. 폭탄주 마시고 입맞춤은 김무성 대표하고 뒤로 손은 유승민하고 잡았고. 그러니까 그럴싸해요. 저 남자들끼리 술 먹고 뭐 새끼 손가락 백날 걸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자, 국민의당에서 또 재미있는 결과가 또 하나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국민의당이 지금 40명이잖아요. 바른정당과 지금 이제 그 통합하는 거 어떡하냐고 조사를 했더니 30명 찬성, 5명 유보, 5명 반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의원들이요? 예. 오호. 5명 반대하는 5명 가운데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이 지금 박지원 전 대표예요. 이야. 근데 호남 의원들이 생각보다 10명 이상이 찬성 쪽에다 지금 샥 갔어요.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호남 의원들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또 선거 연대 지금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절실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호남 의원들이 국민의당 탈당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도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예, 바른정당은 둘로 쪼개질 것 같은데 쪼개진 바른정당의 이른바 자강파가 안철수 전 대표와 손잡거나 아니면 아예 통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결과예요 지금. 우리요 한번 저 반대하시는 호남 의원의 대표주자 박지원 전 대표 한번 초청해서 한번 왜 반대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쇼의 빠른 스피드와 박지원 대표의 천천히 하시는 말씀과 일단 생체 리듬이 잘 안 맞아요. 아, 그럴까요?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30대 5대 5인데요. 유보는 사실상 찬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반대하는 호남파 의원 박지원 등 5명. 명단은 안 나왔죠. 명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박지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한다고 좀 그랬으니까. 예. 그럼 나머지 의원들도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올 텐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호남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를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철수 대표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 한 절반쯤 되는 호남 의원들이 바른정당 합칠 거면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래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한번 합쳐서 한번 가볼까 이런 의견이 이제 커졌다는 거죠. 민주당으로 막상 가보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환영하지도 않고 들어갈 룸도 없고. 문제는 이게 공천 문제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호남의 민주당 그 예비 정치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도 넘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당하고 어떻게 좀 손을 좀 연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당내 사정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 흡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력이 좀 없어 보여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는 예. 의외로 지금 그 정계 개편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 문제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또 들어왔네요.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 축소 방향을 정책 결정으로 권고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의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은 줄여야 된다. 예.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이미 천문학적인 1조 6천억 원, 2조 원대로 돈이 들어간 이거는 재개하자. 예.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예.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김덕현님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참 안타깝네요. 유유. 자, 전술핵 배치 얘기가 또 있어요? 여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미국 가시거든요. 예. 가가지고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지금 미국에다 지금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평화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미 CIA, 미 의회 이쪽에서 좀 계속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첫째, CIA 국장이 이제 오늘 발표한 거를 딱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거예요. 어허.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성이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 능력을 보유하는 과정에 정점에 이르렀다. 핵 능력을 완성하는데 몇 개월 남겨놨다. 이 CIA 국장 얘기가 이 정도 되니까 사실상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이제 다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냐? 미 정부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미 의회 보고서에서 찬반 양론에 대해서 자세히 이게 서술을 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래서 찬성하고 저래서 반대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돼 있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로만 놓고 보면 부정적이에요. 첫째,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어허. 다시 갖다 놓으려면은 이게 B-61 폭탄이거든요. 예.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배낭이 있고 탄두가 있고 폭탄 형태가 있어요. 비행기에 실어 날라서 투하하는 방법이 있고 미사일에 달아서 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지구 가서 터뜨리는 이런 전술핵이 B-61 폭탄이라는 건데 배낭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거의? 아니 그 미국에 갖다 놨죠. 미국 본토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너무 거예요. 위험해갖고.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다시 한반도에 재배치를 하면은 엄청난 비용, 관리 비용, 예. 안전 비용. 이거 하나 손실해갖고 테러리스트들한테 들어가면 그럼요. 끝나는 거. 미국이 제일 겁내하는 게 그거니까. 예. 두 번째, 일본, 중국 다 반대, 러시아도 반대.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도 동의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 분위기가 커졌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 가서 아무리 뭐 얘기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미 의회 보고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뉴스 원일이 논설위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 오늘 화끈하게 한판 붙어요. 돌아오겠습니다. 인천공항 짓고 그럴 때 공론화라는 걸 거쳐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이 공약에 대해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를 하면 뭐 수기 민주주의 뭐 국민들의 민심을 좀 알아본다라는 차원에서는 됐지만 46억 원이라는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오늘은 결론이니까 10분 좀 뒤에 결론 나오면 제가 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당이 오늘 유의미한 이제 회의를 엽니다. 윤리위원회 여는데 자진 탈당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예. 자진 탈당할까요? 한다고 보세요? 안 한다고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이요? 네. 자, 오늘 결론. 이 시간 정봉주의 정치쇼 1부는 오늘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안방만이 원일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이제 안방 마님으로 제가 이제 등극을 했나요? 그러면 안방 영감. 네. 뭐 마님이든 영감이든 오늘은 지금 10시에 지금 막 발표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제가 좀 들어와서 10시 20분에 결과 나온다 그러죠? 20분쯤. 이게 저 판결처럼요. 앞에는 쭉 설명을 하고 결론은 이제 맨 뒤에 한다는데 한 10시 20분, 25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 네. 짜자잔. 시나리오는 3개인데요. 중단, 재개, 판단 불가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만 어쨌든 이게 놓고 권고 정부에다 권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권고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발표된 거 보면 오차 범위를 13.6%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자진 탈당하세요라고 이제 결론 나오는 거예요. 예. 윤리위에서. 자진 탈당을 건 미리 했었겠죠. 그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진 탈당 안 하게 되면 그 당규상에 따라서 네. 일정 정도 기간을 줬다가 안 되게 되면 출당시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매우 간단해요. 예. 자, 결국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도 보이콧하는 마당에 자진 탈당 안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아니 우리 2부 3부에 또 예. 자유한국당 분들 나오시니까 그때 또 네, 좀 네. 물어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같이 하는 게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인데 그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어허.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시나리오는 예. 자, 재판 보이콧하고 예. 자진 탈당 거부하고 예. 해외에다가는 다 인권 탄압 당한다고 지금 막 떠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남아 있죠. 이제 단식 정도? 근데 배고픈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제 출석 거부도 일단 건강상의 이유를 네. 냈단 말이에요. 전면적으로 거부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네네.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경험칙상으로 예.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정치 투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써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좀 한번 지켜보시죠. 극한 투쟁으로 갈 수 있겠다. 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한번 이따 2부 3부에 예. 의원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취재 예. 결과가 시나리오가 의원들은 어떤지. 아니고 최고위원. 그럼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그게 자, 샵 540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99님 완전 추남으로 나타나셨네요. 오늘도 신나는 입당과 기운부터 추남. 마이너스 3.6%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최소한 54대 46 혹은 53대 47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론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정부에다가 결정권 청와대에다 넘긴다. 그냥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거의 박빙이었었어요. 모르죠. 이제 10분 뒤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은 청와대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게 가는 사안이거든요. 예. 이거 하느라고 지금 190일 동안 국민 세금 46억 원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 결론이 지금 발표 중이에요. 근데 수기 민주주의를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미 있지 않아요? 뭐 수기 그런 뭐 정치적 의미는 있죠. 그러나 예. 국가 대계에 있어서 경부고속도로 내고 뭐 KTX 고속철하고